Ready, go! 보자. 오늘 아무튼 늦게 끝나면 늦게 갈 거니까 빨리 보자. 집중해서 봅시다. 너무 행복하네. 자, 용존기체. 용존기체가 뭐냐면 바닷물이 있을 때 바닷물에 녹아있는 기체야. 녹아있는 기체. 그래서 해수. 바닷물에 녹는 걸 뭐라 그러지? 용해한다 그러죠. 바닷물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 바닷물에 녹아있는 기체. 네? 그걸 용존기체라 그래. 그래서 너네 중학교 때 용해도라는 걸 배웠어요.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사람도 단어는 기억날 거야. 용해도 그러면서 막 어려운 거 있었어. 용해도는 뭐야? 얼마나 잘 녹냐? 응? 그건데 이런 경우가 좀 잘 녹아요. 수압이 높을수록 수압이 뭘까? 물의 압력. 그 다음에 염분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다라는 거는 싱겁다는 얘기였지. 저번 시간에 배웠지. 물에 염류가 적게 녹아있다. 즉 소금이 적게 녹아있다. 그 다음에 수온이 낮을수록 그 중에서 이게 좀 중요한데 수온이 낮다라는 게 뭐냐면 물의 온도가 낮다라는 거죠. 물의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 기체가 녹았어. 기체가 녹아있는데 물속에 녹아있어요. 사이다 같이. 사이다에 너네 알다시피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죠? 그래서 탄산이 돼서 탄산음료라고 그러잖아. 근데 너네 사이다에 만약에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 사이다를 따뜻하게 보관하면은 김 다 빠지죠? 김 빠진다는 건 뭐야? 온도가 높으면 사이다에 있는 기체가 막 날아가 버려요. 막 날아가 버리면 물속에 많이 녹아있어? 적게 녹아있어? 적게 녹아있는 거지. 그래서 녹아있는 정도 용해도가 작은 거지. 그럼 거꾸로 물의 온도가 낮으면 요 안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분자 운동이 느리단 말이야. 예? 기체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거든. 그게 튀어나가. 그럼 얘는 온도가 낮으니까 운동을 느릿느릿하니까 튀어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 많이 녹아있어요. 용해도가 크다. 그래서 다른 것도 영향이 있는데 이거는 좀 원리가 좀 어려워서 수압, 물의 압력이 클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낮을수록 싱거울수록 중요한 거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들이 날아가지 않고 물에 많이 녹아있어요. 요거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용존산소는 뜻이 뭘까 그러면 용존산소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죠.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너네 물속에도 산소가 녹아있어.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숨을 쉬어요. 너네 물고기도 숨 쉬어? 응. 물속에 있는 그 식물들도 숨을 쉬고 호흡하죠. 그래서 니네 그 어항 키우는 사람 있니? 아니 어항을 키우는데 어항에 물고기 키우는 사람 있어? 응. 근데 어항에 물고기 키울 때 어떻게 해? 거기 보면 기체 호수를 이용해서 기체를 계속 뽀글뽀글 공급시켜주잖아. 그치? 그 물에 산소 많이 녹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물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어야지 물고기들이 숨을 쉬죠. 만약에 물에 산소가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물고기들이. 네? 죽어요. 그렇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이제 표면으로 이렇게 떠올라서 공기 중에 산소를 뻐끔뻐끔거리면서 또 숨을 쉰단 말이야. 근데 산소가 많으면 개체수가 커지지 않나요? 뭐가 많아? 뭐? 산소가 많으면 크기가 커지지 않나요? 무슨 크기가 커져?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크기? 아, 통과 시에서 응. 그 고생을 뭐지? 그 기체? 산소의 농도가 높아서 거대 식물이 막 생겼다고. 아,
산소가 많으면 거대식물? 그거는 약간 좀 다를 텐데. 그래요. 나중에 한번 서윤이 가지고 와봐 한번. 질문한 거 뭐 있으면은.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용존 기체 중에 용존산소, 용존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물에 녹아있는 게 약간씩 달라요. 자, 산소 한번 보자. 요 그래프 잘 보세요. 그래프 잘 보니까 X축이 뭐야 지금? 용존산소량, 물에 녹아있는 산소. Y축은 뭐야? 바다 깊이 수심. 근데 어디가 지금 산소가 많이 녹아있어? 위에. 네? 바닷물 위에.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산소가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또 너무 깊어지면 조금씩 늘어나지, 그치? 이런 특징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요 가장 겉에 바닷물은 뭐라 그래? 표층. 그치? 표층에는 왜 이렇게 산소가 많을까? 빨리 하기 위해서 책으로 그냥 보자. 표층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있어요.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생물들 조그만 거 있거든? 근데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어. 너네 식물들은 뭐하니? 광합성. 광합성하죠. 그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해요. 그럼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는데 동물은 뭐하니? 먹죠. 그 동물성 플랑크톤은 다른 거를 먹어서 살아가는 거야. 에? 광합성을 하는 게. 그럼 너네 중학교 때 배웠듯이 광합성 할 때는 무슨 기체를 흡수해?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뭘 자꾸 내뱉어? 산소. 산소를 자꾸 내뱉죠? 그럼 여기 물 표면에 이 표층에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뭘 해서? 광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 겉에니까 햇빛도 잘 들어오겠지. 그치?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얘가 자꾸 뭘 내뱉어? 산소. 산소를 내뱉으니까 얘가 물에 녹아서 산소의 양이 이렇게 많은 거야. 또 한 가지 이유는 대기로부터 또 산소가 녹아 들어와.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너네 산소가 있죠. 몇 퍼센트 있어? 한 21%가 산소지? 이 산소가 바닷물에 녹기도 해요. 근데 이 대기 중의 산소가 깊은 바닷물까지 들어가긴 힘들죠. 그래서 겉으로 녹아가지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겉의 바닷물은 왜 산소가 많냐? 즉, 용존 산소량이 왜 많냐? 첫 번째 이유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뭐해서? 광합성에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대기 중의 산소가 어떻게 돼서? 녹아 들어가서. 그래서 겉에는 산소의 양이 많더라. 네? 이유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좀 들어가면 산소 양이 막 줄지, 그치? 산소 양이 왜 주냐? 얘도 봅시다.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바닷속에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선생님 물고기나 식물들이 뭐 한다 그래서 호흡한다 그랬지. 네. 호흡할 때는 어떻게 돼? 뭐 여기를 그냥 수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표층에서 들어가면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 바다 생물들이 뭐해?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할 때는 거꾸로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산소를 들이마시죠. 호흡은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잖아, 그지? 그럼 왜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산소를 자꾸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하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래서 수중생물들의 호흡에 의해서 또는 수중생물들이 죽었어. 죽은 시체를 뭐라 그래? 사체. 그럼 바닷속에서 생물들이 죽으면은 그 미생물들이 이 뭐 물고기나 뭐 이런 식물들을 분해한단 말이야. 분해할 때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것도 생물들의 호흡이나 그 다음 얘네들이 죽었을 때 미생물들이 분해할 때 산소를 써가지고 산소의 양이 이렇게 쫙 줄어들어요. 급격히 감소한다. 그럼 이제 깊은 바닷물 심층 깊은 바닷물은 산소 양이 조금 늘죠. 그치? 왜 느냐면은
여기 깊은 바다는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물의 압력이 위에서 누르는 게 너무 세서 생물들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깊은 바다 이렇게 막 2, 3천 미터, 4천 미터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생물들이 별로 없어.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생물들이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생물들이 호흡을 잘 안 하죠. 생물이 없으니까 호흡 안 하겠지, 그치? 그래서 생물에 의한 산소 호흡량이 줄어드니까, 응? 산소가 남겠죠. 그래서 생물 활동에 의해서 소모되는 산소가 줄고, 그리고 깊은 바닷물이 차갑지. 선생님 아까 처음에 수온이 낮으면, 차가우면 기체가 많이 녹아있다 그래서 적게 녹아있다 그랬어. 많이 녹아있다 그랬지? 네. 온도가 낮을수록 분자 운동을 느릿느릿하니까 잘 빠져나가지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수온이 낮아서 산소량이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약간 커요. 약간 겉에같이 이렇게 크진 않지, 그치? 약간 많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와서 용존산소량이 약간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생물이 적어서 호흡하는 양이 적고 찬바닷물 때문에 산소량이 약간 증가하는. 그래서 왜 산소량이 많고 왜 줄어들고 왜 조금 늘어나는지 이 위치에 따라서 이유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돼요. 응? 외우는 거 싫겠지만. 근데 뭐 이해도 안 하고 외우지도 않고 그럼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럼 최종적인 방법 그냥 망하면 되지, 그치? 망하고 안 좋은 기분으로 그냥 방학을 맞이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필기 못한 거는 사진 찍은 걸로 보고. 자, 이산화탄소도 바닷속에 녹는데, 너네 사이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탄산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바닷물에 녹아서 용종기체, 용종기체량이 있는데, 자, 얘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위에 있는 산소하고 어때? 다르죠? 겉에 부분을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니 적니? 적어요. 얘는 굉장히 적어, 그치? 왜 적었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면은 용존 이산화탄소. 바다가 있으면 뭐 안에서 뭐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든지 아니면 바닷물 속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든지 녹아 들어가면 이렇게 탄산 이온이 되거든. 탄산 이온이 되는데 얘가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탄산 이온, 이거를 탄산염 이온 이렇게 얘기해요. 탄산이온 또는 탄산염 이온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물이지. 물이 화학식이 어떻게 돼? H2O지. 그럼 수소가 있지. 그래서 수소랑 결합해서 HCO3- 요거로 이제 좀 말이 어려워. 뭐 중탄산염 이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요. 물 속에서.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 이렇게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온이. 근데 뭐 요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책을 먼저 보면 표층에서는 겉에 부분 이산화탄소가 적지, 그치? 네? 왜 적냐? 아까 처음에 저기 뭐야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 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바닷속에도 식물이 있어요. 식물들은
보통 깊은 바다에는 거의 없어. 얕은 바다에 많거든. 그러면 이 해양 식물들이 또는 플랑크톤들이 뭐해? 광합성하죠. 네. 그럼 광합성하면 겉에 표층에서 해양 식물들이나 뭐 이런 생물들이 뭐래? 광합성을 해. 광합성을 하면은 뭘 흡수하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거꾸로 산소도 되겠고, 그치? 이거 또 어디 갔어? 갑자기 사라졌어. 써있잖아. 대학교 가면은 조금 자유로워서 수업할 때도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러는데 대출이라고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출석 부르게 해놓고 자기는 수업도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 가면 저기 뭐야 교수한테 안 들키면 되는데 들키면은 또 찍히죠. 아니면 출석만 부르고 얼른 문 열어놓고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도 많이 했어. 네? 1학년 때 1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니네 공부하다가 이제 지겹잖아. 좀 놀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놀고 싶어가지고 뒤에 문 열어놓고 출석만 딱 대답하고 얼른 조용히 도망가고 창문도 열어놓고 1층이면은 출석 부르고 창문으로 탁 넘어가고 그게 이렇게 수업이 학생이 적을 때는 그렇게 못하고 대학교 가서 수업 받을 때 보면은 어떤 인기 있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막 몇십 명씩 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수업은 그렇게. 딴 얘기고. 자, 그래서 겉에는 해양식물들이 광합성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자꾸 흡수해버리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떻다? 점프야. 네? 근데 수심이 깊어지면 이산화탄소 양이 어떻게 돼 지금? 많아지고 있죠. 얘가 자꾸 그치? 여기 보면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 안에까지는 햇빛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부끄러워요. 못 들어오죠. 그래서 광합성을 못하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겠죠. 그래서 수심이 깊으면 광합성 식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합성하는 양이 어떻게 돼? 조금밖에 안 되지? 이산화탄소를 흡수 안 해.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됐지? 낮아지고 수압도 높아지죠. 위에서 이렇게 물이 누르는 게 수압이지? 그럼 아까쯤에 위에서 봤듯이 바닷물의 수온이 낮거나 또는 수압이 높거나 또는 염분이 낮으면 용존 기체량이 어떻게 된다 했어? 많아진다 했죠? 그래서 깊은 바닷물은 이제 수온이 낮아지고 수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 용존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는 거야.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산화탄소는 겉에서는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자꾸 흡수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적은데 깊이 들어가면은 광합성이 줄고 그 다음에 수온하고 수압이 수온은 감소하고 수압이 증가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자꾸 물에 많다. 네? 이유들 다 외우던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갑시다. 용존기체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장으로 가시면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다 풀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해수의 온도. 자, 해수의 온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아. 이거 너네 그 통합과학에서도 좀 나오고 해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은데 다 끝내겠지 오늘? 근데 벌써 물리 같은 학교에서 진로 끝났죠? 네. 학교에서 끝났으면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너는 수업 잘 안 듣니? 하는데 오늘 머리 안 들어. 안 들어와. 이걸 배우고 학교 수업 들으면 완전히 잘 되는데 하나만 배웠는데. 아, 학원에서 듣고 학교에서 들으면 이해가 잘 되는데 네. 학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이해가 안 돼? 네.
2학기부터는 진도 좀 빨리 나갈게요. 자, 봅시다. 해수의 수온, 바닷물의 온도. 자, 뭐 책에 있는 거 신이야. 네. 얘만 또 그래도 좋은다. 얘가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에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아니요. 머리가 무거워. 네? 머리 너무 자, 해수도 마찬가지 표층하고, 그 다음에 뭐 심층으로 좀 나눌 수는 있는데, 근데 심층의 수온은 잘 이번 시험에 안 나오고, 표층만 좀 잘 알아줍니다. 겉에 부분. 그럼 니네 바다에서 겉에 부분은 햇빛이 비치지. 맞죠? 햇빛이 비치니까 수온이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이 깊은 데보다는. 그치? 그래서 니네 요 밑에서도 그래프가 나오듯이 이런 거 배웠잖아. 통합과학에서. 깊이 들어가면 예? 바닷물의 수온이 겉에 부분은 높았다가 그 다음에 들어갈수록 수온이 떨어져서 깊은 데는 수온이 낮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수온이 높으면서 일정한 부분 뭐라 그랬어? 혼합층. 맞아? 네. 왜 혼합층이었어? 바람 위에 바람이 부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섞인다 그랬죠? 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치? 이런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 수온이 낮아지는데 여기 뭐라 그래? 수온 약층. 요거는 이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햇빛의 도달량이 줄어들죠? 그리고 얘는 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고 무거운 게 밑에 있고 따뜻하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섞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안정하기 때문에 위에 혼합층의 물질과 밑에 심해층의 물질이 섞여요 안 섞여요?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섞이지 않죠? 그래서 물질의 혼합을 차단시켜버린다. 심해층은 당연히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온이 굉장히 낮죠. 그럼 지금 했듯이 수온은 햇빛 잘 들고 햇빛 줄어들고 햇빛 안 들고 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수온은 햇빛,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영향이 가장 커요. 바닷물의 온도. 그런데 너네 그 지구에서 보면은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갈 때 요 가운데 부분이 위도 0도 뭐야? 저위도지? 저위도가 너네 태양 에너지를 수직으로 가장 많이 받으니까 여기 가장 덥죠? 그래서 더우니까 에너지가 막 남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수온이 어떨까? 높겠죠. 당연히 더우니까. 그치? 그럼 수온이 낮은 데는 어디겠니? 이런 극지방, 고위도, 위나 아래, 그치? 이런 데는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가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바닷물의 온도도 어때? 낮겠죠? 그치? 이거만 당연한 거지. 근데 지구에서는 이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움직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움직여서 뭘 전달해? 에너지를 이동시키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에너지는 바닷물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대기, 공기도 이동시킨다고 저번에 했지? 자, 이런 게 뭐 핵심이야. 그럼 보자. 책을 보면 표층수온, 겉에 바닷물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위도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죠? 여기는 수온이 높고 여기는 낮고 위도에 따라서, 그지? 그리고 계절. 그러니까 여름이 어떨까? 여름이 더우니까 당연히 수온이 좀 높겠죠. 겨울은 좀 낮을 거고, 그지? 계절의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 그 밖에 뭐 위도나 계절도 영향이 있어요. 그 전 세계 뭐 수온은 0도에서 30도 사이다, 뭐 그냥 이거 뭐 중요하지 않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지? 그치?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적게 들어가서 그런 거지. 비스듬하게.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여기를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대양의 중심부보다 대륙 연안 지역이 수온 변화가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를 아니 여기다 밑에다 놓자. 봐봐. 여기 이런 거 있는데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여기 육지가 있어. 대륙이 있어. 여기 바다가 있어. 자, 바다가 있는데 바다 중에 이쪽 부분은 대륙하고 가깝죠. 응? 육지하고 가깝지. 가까운 부분을 대륙 연안 지역이라고 쓴 거야. 대륙의 해안가. 네? 연안 지역이 그 육지에서 가까운 쪽을 얘기하는 거야. 해안가. 그 다음에 대양의 중심부. 대양. 큰 바다. 네? 큰 바다의 중심부. 그럼 어디가 수온 변화가 더 심하냐면은 여기가 수온이 잘 변해. 수온 변화가 심하다. 왜? 대륙이 빨리 식고. 중학교 때 잘 배운 사람은 기억날 텐데 대륙 흙은 비열이 작아서 비열이 작다는 게 뭐냐 온도가 잘 변해. 그러니까 여름 되면 어떻게 될까? 빨리 식어지고 겨울 되면 빨리 식어. 그러면 야 여름이야 지금. 여름이면은 요 대륙 흙이 빨리 뜨거워져. 빨리 뜨거워지면 여기가 뜨겁기 때문에 요 근처 바닷물도 어떻게 될까? 따뜻해지겠지? 네. 겨울이 되면 대륙이 빨리 식어. 빨리 식으면 차가운 거 옆에 있으니까 요 바닷물도 빨리 차가워지겠지? 그래서 요 대륙이 비열이 작아서 여기 써 있을 거야.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여름 겨울에 따라서 요 대륙 근처에 있는 요 바닷물이 온도 변화가 심해. 많이 올라갔다 많이 떨어졌다. 네? 뭐 이런 특징점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등수원선. 야, 등이 뭐야? 같은 등이자. 그러니까 수원선. 수원이 같은 데를 선으로 그은 거야. 근데 글쎄 이거 좀 오늘 못 끝낸다 이런 거. 저희도가 대체로 수온이 높다 그랬지? 네. 그럼 이쪽 지역은 수온이 대체로 높을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온이 자꾸 어떻게 돼? 낮아지죠. 그래서 같은 수온을 선으로 이렇게 걷을 때 대체로 여기 부분 따뜻하고 여기 부분도 따뜻하니까 같은 수온을 이은 등수원선은 위도 요 가로선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에 그림에 또 나올 거야. 그 다음 내가 또 좀 어려운데 해류나 용승. 해류가 뭐니? 물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야. 만약에 어떤 지역에 한류, 차가운 바닷물이 흘러왔어. 그럼 이 지역의 수온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따뜻한 바닷물, 난류가 올라왔어. 그럼 수온이 높아지겠지. 네. 그래서 해류의 영향도 있고 용승이 뭐냐면 깊이 있는 바닷물이 떠오르는 거를 용승한다 그래. 근데 깊이 있는 바닷물은 보통 차갑지. 그럼 얘가 떠오르면은 겉에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 난류나 한류의 영향도 받고 바닷물이 또 올라오면은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또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은 등수원선이 위도랑 나란하지 않다.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니까 표층수온의 특징 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 있죠. 객관식 내기 좋겠죠. 뭐. 그치? 그래서 알아두세요. 다시 얘기하면 고緯도로 갈수록 수온은 떨어져. 네? 이유도 알아둬야 되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그 다음에 수온이 변하는데 이 대륙 연안 부분이 수온이 잘 변해.
그 다음에 등수원선. 같은 수온을 연결했을 때는 보통 위로랑 나란한데 난유, 한유, 해류가 흐르거나 바닷물이 지하에 있던 게 용승한다거나 그러면 나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과학이 짜증나는 게 뭐야? 수학같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 예외들도 많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짜증나죠. 그래서 선생님 과학을 싫어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 파악할 줄 알면 되죠. 자, 첫 번째 이거 전 세계 지도는 등수원선을 그려놓은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지겹겠지만 좀만 더 봐.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지? 그치?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 하고 싶까요? 이거 하다 보면 11시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등수원선을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은 뭐야? 가운데 저위도가 지금 수온 숫자를 보니까 고위도보다 어때? 높지? 수온이 높고 같은 수온을 연결하는 선을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가로선으로 돼 있죠. 네? 그 위도하고 나란하죠. 그런데 뭐 이런 지역은 지금 가로로 안 돼 있잖아, 그치? 이런 데, 그치? 네? 이 지역을 외울 필요는 없어. 뭐 이렇게 가로로 안 돼 있고 위도랑 나란하지 않은 부분은 뭐에 영향이 있다는 걸까? 해류나 뭐 바닷물의 용승 뭐 그런 게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만 알면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오른쪽은 또 무슨 그래프예요? 위도, 영도, 저위도는 수온이 높아. 왜?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치?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수온이 떨어지죠? 왜?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온의 연식 분포. 요거는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정리만 하고 갈게요. 통합과학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온을 재면은 겉에 부분이 가장 높죠? 무슨 층? 혼합층. 왜 높아?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돼서 그런 거지? 근데 일정하죠. 왜? 위아래가 똑같아. 왜? 바람의 뭐 때문에? 혼합 때문에. 그치? 그러면 바람이 센 지역이, 바람이 센 지역이, 이 혼합층의 두께가 어떨까? 두껍겠죠. 많이 섞이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도 나오나 어디가 쓰냐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한 장 넘겨볼래? 아, 거기 있구나. 뒷장 가서 얘기해줄게. 뒤에 있네. 어? 왜 위에? 모르겠죠? 저희 아, 알아요. 가까운 거. 뒷장에 나오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줄게. 그래서 바람이 세면은 요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야. 많이 섞이니까. 네. 그다음 수온 약층. 자, 수온 약층은 이렇게 수온이 떨어지는 곳인데, 근데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안정한 층이죠. 그래서 혼합이 안 되죠. 왜? 차가운 게 무거운데 무거운 게 밑에 있고 따뜻한 게 가벼운데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매우 안정해서 위에 있는 요 혼합층하고 밑에 있는 심해층의 물질을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심해층은 가장 깊은데 여기는 가장 깊어서 태양 에너지가 아예 안 들어가니까 수온이 낮으면서 변화가 거의 없죠. 그죠? 그럼 위에가 지금 여름이건 겨울이건 아니면 저위도건 고위도건 이 심해층의 온도는 일정하죠? 그래서 계절이나 위도에 상관없이 심해층은 항상 온도가 낮으면서 똑같아요. 깊은 바다. 뭐 이거 통합과학 다 배운 거니까 기억나실 거고.
기억이 안 나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에 보면 위도별로 요 그래프가 좀 나오는데 보자. 요 그래프도 잘 나와. 다 했어. 봐봐. 빨리 끝내고 쉬는 게 낫니? 중간에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낫니? 네? 빨리 끝내고 쉬는 게 나아? 안 졸립지? 졸려요. 많이 잤는데. 많이 자면 더 졸려. 이슬이는 신생아예요. 그래. 졸이 안 돼요. 먹고 자고 싸고 그래야 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우리 조절이 안 돼. 우와. 여기.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아, 찍고 있어. 이제 학생들이 너 신생한 줄 알았네. 아니, 유튜브에 안 올릴 거야. 이제 안 올려요. 안 올린 지 꽤 됐어. 올렸더니 계속 얘기했죠. 니네는 보지도 않고. 저 봤어요. 봤어? 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볼 사람들은 하고 나서 보세요. 그게 나아. 하고 나야지 그나마 좀 가만히 앉아서 보지. 자, 보자. 자, 이 두 가지 그래프 잘 나오는데 위도가 0도, 여기가 뭐야? 저위도지? 적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도 한 30도 요 정도가 이제 중위도가 되죠. 중위도. 지금 어딘지 알지? 네? 위도 0도, 여기 저위도, 여기 가운데. 그 다음 뭐 위도 30도, 뭐 요 30도에서 한 50도, 여기가 이제 중위도, 그지? 맞아? 그 다음에 위도가 이제 높아지면 이제 고위도가 되는 건데, 지금 특징을 보니까, 이 저위도가 어때, 지금? 위에 혼합층이. 얇아요. 중위도는 혼합층이 어때? 중위도는 혼합층이 이렇게 두꺼워. 그러면 어디가 바람이 더 세다는 얘기야? 중위도가 바람이 세다는 거지. 바람이 여기가 강하게 분다는 얘기야. 강하게 부니까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야. 네? 당연히 혼합층 밑에는 수온 약층이고 그 밑에는 심해층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위도는, 자, 여기 고위도는 전체가 다 지금 뭐야? 심해층. 전체가 다 심해층이야. 그 심해층이라는 의미가 깊은 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수온이 낮은 바다를 심해층이라고 해. 그래서 이 고위도는 전체가 다, 위아래 전체가 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전체가 뭘로 되어 있다? 심해층으로 되어 있다. 네? 네. 자, 그래서 고위도 나왔으니까 고위도부터 보면은 고위도는 어때? 지금 수온이 전부 다 낮죠? 네. 위도 낮고 아래도 낮고, 그지? 전체가 다 심해층. 그리고 이 저위도하고 중위도를 보면은 저위도가 수온은 당연히 높겠죠. 더우니까. 태양 에너지가 세니까. 근데 혼합층은 얘는 얇죠. 근데 중위도는 혼합층이 굉장히 두껍지. 그걸로 봐서 중위도가 바람이 어떻다? 강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가로칸 치더라도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어야 돼.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도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내려갈게요. 마지막 밀도. 여기까지는 끝나네. 끝내고 쉬자. 지금 피곤해? 끝내고 쉬자. 네. 이거 하고 싶어요? 끝내고 빨리 집을 데려와. 너희나 우리 원래 일찍 와서 등박이 됐었잖아. 아니, 저 학원이 늦게 끝난 걸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남아서 더 할 생각을 해야지. 응? 집에 가서 선생님 퇴근하셔야죠. 아니야. 선생님 늦게 가서 아니, 제가 퇴근해야 돼서. 너가 퇴근해. 네. 하긴 너네가 일하는 거는 공부하는 거니까 너네도 일하다 퇴근해야죠. 그죠? 얘는 그래도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 방학. 선생님도 학원 학원 놔줘야 돼. 선생님도 그러면 학원 그만두세요. 그럼 뭐 먹고 살아?
가서 농사 지으세요. 농사? 인원 이런 거. 야, 농사도 어려워.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같이 이렇게 체력이 약하면 농사도 짓기 힘들어요. 쌤 하나 선생님 약해 보이는데, 약하시잖아요. 약해. 그래도 군대도 다 다녀오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군대 때는 선생님이 살이 좀 쪘어. 한 10kg 지금보다. 갔다 오고 싶으면은 거기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서. 군대 때 힘들지. 맨날 삽질하고, 폭행질하고, 물건 다루고. 실제로 그 전쟁 갔을 때 훈련하는 전투 훈련은 별로 안 해요. 맨날 막 작업만 해. 이쪽 산에 가서 땅 팠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저기가 아닌갑다. 그리고 다시 옮겨라. 그리고 또 옮기고. 군인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딴 생각들을 하니까 자꾸 막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 힘들게. 그 쓸데없는 일도 되게 많이 시켜요. 총도 쏘고, 수류탄도 던지고, 재밌어요. 총도 잘 쏘면 이제 포상 휴가도 나오고, 선생님도 총 잘 쏴가지고 휴가 한번 나오고 했는데, 재밌어요? 휴가하면 뭐예요? 이제 나오는 거지, 뭐, 사회에서 나오는 거지. 그 친구들 만나고. 며칠 동안 쉬어요? 휴가마다 달라. 뭐, 3박, 짧은 거는 뭐 1박 2일짜리도 있고, 3박 4일, 아니면 긴 거는 뭐 열흘까지도 있고. 선생님이 군대를 2년 2개월을 다녀왔는데, 선생님 때는 2년 2개월이었어. 휴가, 중간중간에 막 휴가가 있거든? 네. 다 빠져보니까 한 2개월 정도 휴가 나온 거야. 한 60일 정도.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은 더 많이 나오고, 더 적게 나오는 사람은 더 적게 나와. 왜 그러냐면, 중간에 군대 생활을 잘하면 포상휴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몇 번 받아가지고, 그나마 많이 한 2개월은 없앤 거야. 그래서 한 2개월은 휴가 나갔죠. 근데 지금은 몇 년이야? 1년 6개월이. 너네는 관심이 없죠, 여자들이니까. 선생님 때보다 한 8개월이 줄었어요. 요즘 편하지 뭐.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그래서- 동생이 가잖아. 그치. 동생 좀 오랫동안 보내야 되는데, 이제. 정신 차리지. 선생님 뭐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 세대 때는 3년. 오. 아니 이건 좀 너무한데고. 2년 2개월 괜찮아요. 북한은 너 우는 거 아니야? 10년인가 뭐 10몇 년인가 그래. 지혜리 울것 같아. 동현이가 부끄럽다고 어, 오지 말라고. 근데 하지 마. 뭐 이러고. 저희가 군대 갔을 때 선생님 때나 어떨 때나 여동생이 있으면 인기 되게 많죠. 누나도 괜찮고. 본인들은 맨날 남자끼리만 생활하다 보니까 여자 뭐 동생이나 누나가 이렇게 면회 오면은 막 그죠? 다른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자, 해수의 밀도. 자, 밀도는 중학교 때 배웠죠. 밀도가 뭐야? 일본에 지금 빽빽한 거? 그렇지. 밀도 구하는 식은 부피분의 뭐지? 질량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 안에 바닷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A 바다하고 B 바다가 있어. 똑같은 부피 안에 질량이 클수록 A 바다는 요 안에 물질이 되게 많아. 그럼 질량이 크면은 밀도가 큰 거지. 이 바다는 밀도가 큰 바다지, 그치? 근데 똑같은 부피 안에 물질이 적게 녹아있어. 그럼 질량이 작으니까 밀도는 어떤 거야? 작은 바다지? 그럼 밀도가 크다는 건 무슨 얘기야? 밀도가 크다는 건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쉽게 얘기해서 물질이 많기 때문에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밀도가 작은 바다는 물질이 적게 들어있으니까 어때?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만약에 밀도가 큰 바닷물하고 작은 바닷물이 만약에 섞였어. 그럼 누가 밑으로 갈까? A가 밀도가 크니까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고 얘는 가벼우니까 위로 뛰겠지, 그치? 이런 게 밀도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밀도에 영향 주는 게 뭐래요? 수온하고 염분.
자, 보자. 그럼 밀도에 영향 주는 게 수온하고 염분인데, 우리가 밀도가 큰 경우만 생각해보자. 밀도가 큰 경우. 야, 밀도가 크다는 건 무겁다는 얘기지? 네. 야, 무거우면 수온이 어때야 되냐면, 낮아야 돼. 에? 수온이 낮아야 돼. 왜? 추우니까 잘안 봐봐.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는 수축해요. 그럼 잘 봐.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이렇게 수축을 해버리면 좁은 공간에 물질이 많아져 버리지? 그럼 무거워져. 식으로 의하면은 온도가 낮아지면은 부피는 주니까, 부피는 감소하니까 값은 어떻게 돼? 커지지. 밀도가 커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염분이 뭐라 그랬어? 물 속에 녹아있는 요 염류들의 양. 뭐 소금 같은 거, 그치?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염분을 어떻게 구해? 바닷물 1kg 분에 녹아있는 염류 곱하기 1000, 맞아? 그 염분이 높다는 건 뭐야? 물질이 많이 녹아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밀도가 어때?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겠죠.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커져요. 바닷물의 밀도 무거워져요. 그래서 여기 써 있을 거야.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또 한 가지 더 하면 수압이 클수록. 압력이 크니까 어떻게 돼? 압력이 크니까 좁은 공간에 물질이 많겠죠. 그죠? 뭐 이런 거. 밀도가 커지다. 마찬가지 그래프. 제가 선생님이 지금 밀도가 큰 놈이 수온이 어떤 거라 그랬어? 낮은 거라 했지? 자, 그러면 수온하고 밀도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죠. 수온이 낮은 게 밀도가 크지? 그러면 수온이 낮으면 밀도는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수온이 높으면 밀도는 작아지지? 맞아? 네. 그래서 수온하고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온이 높으면 밀도는 작아지고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네 적도, 저위도가 수온이 어때 일단? 바닷물이 온도가 높지?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는 어떨까? 작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극지방,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수온은 떨어지지? 아까 했잖아. 그 수온이 떨어지면 밀도는 높아요. 높아지겠죠. 에? 어려운 거 아니야. 연결지어서 알고 있어. 자, 이거는 위도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고, 그건 깊이에 따라서. 어떤 한 지역의 깊이. 이거 아까 한 거잖아, 봐봐. 겉에 부분이 수온이 높죠? 혼합층. 그 다음 수온약층, 심해층, 그지? 수온이 이렇게 돼. 근데 수온하고 밀도하고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그럼 수온이 높으면 겉에 부분은 밀도는 작은 거지. 그럼 밑으로 가면 수온이 낮아지지.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응, 서로 반대예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원리를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다 외우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TS도라는 게 있는데 TS도는 잘 보세요. 신생아가 언니를 괴롭히면 되냐? 신이 별명이 신생아야? 아니요. 신이 안 나와서 신이랑 신생아. 내가 몇 시간 자는지 말 안 해줄게. 10시간? 시험 기간에 10시간 잔다고. 그때만 10시간 잔 거예요. 시험 기간에 10시간씩 자면 어떡하냐? 그때만 자고요. 그 딱 하루만. 그래. 네. 다른 날에 12시간씩 자? 그때면 10시간 잤고? 자, 마지막 요거 하면 끝나. 봐봐. TS도라 그래서 여기 밑에 써있는데 수온 염분도라 그래. 수온 염분도.
그러니까 수온, 바닷물의 온도랑 염분, 바닷물의 짠 정도를 이렇게 지도에다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프에다가.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TS도. 그러니까 TS라는 게 온도가 영어로 뭐야? 템퍼러처. 그치? 그러니까 T. 염분이 영어로 뭐 아무튼 S를 시작한대요. 선생님 sour. 찾아. 오, 그래? 시다. 아무튼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이거 영어 약자야. 그러니까 수온 염분도 TS도. 자, 여기 보면은 그래프 나오는 선생님 뭐부터 보라 그랬어? X축하고 뭐? Y축. Y축. Y축이 두 개야, 지금. 자, 지금 잘 봐. 수온. Y축이 지금 하나로 봐야 되겠다. 봐봐. 수온하고 염분을 그려놓은 거야. 그럼 이 A 바다는 잘 보세요. 자, A 바다는 수온이 몇 도 정도? 한 13도 정도 된다는 거지? 바닷물의 온도가. 그리고 염분은 33%보다는 좀 높죠. 근데 저번에 배웠듯이 전 세계 평균 염분이 35% 정도 된다 그랬지? 그럼 A 바다는 전 세계 평균보다 염분이 낮은 거야, 그치? 그럼 싱거운 거야. 그 안에 염류가 적게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바다들에 수온하고 염분을 이렇게 측정해서 점을 찍어 놓고 그러면 이 바다에 뭘 할 수가 있냐면 밀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는 조사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에? 이 표는 딱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동해바다를 측정을 했대. 자,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바닷물의 수온을 쟀더니 예를 들어서 뭐 10도라고 했죠. 수온이. 그리고 동해바다의 염분을 쟀더니 예를 들어서 34 PSU가 나왔대. 이 잴 수 있지. 수온은 온도계에 꽂아놓으면 되고 염분은 바닷물 1kg을 증발시키면 그 안에 소금이나 염류가 남을 거 아니야. 네. 그럼 34 PSU라는 건 뭐야? 바닷물 1kg, 1000g 안에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그런 염류가 34g이 들은 거지, 그치? 그렇잖아. 곱하기 1000하니까 34 PSU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야. 수온이 몇 도? 10도. 그럼 10도, 여기다. 염분이 얼마? 34 PSU. 34 PSU니까 여기 찍히는 거지? 네? 여기 동해바다가 찍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동해바다의 밀도는 1.026하고 1.027 사이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파란 선 있지? 파란 선이 뭐야? 등 밀도선. 같은 밀도야. 응? 근데 등 밀도선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밀도가 어떻게 되니? 커지죠? 대박. 밀도가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지, 밀도가. 응? 왜 커질까 한번 생각해보자. 밀도가 왜 커질까? 아까 전에 선생님 밀도는 어떻다 그랬어? 어떨 경우에 커? 수온이 낮을수록. 그럼 수온이 밑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지? 밀도. 그치? 그 밑으로 갈수록 수온이 떨어지잖아, 그치? 그럼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염분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지, 그치? 네. 맞아? 그래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은 이쪽이 밀도가 어떤 거야? 가장 큰 거지. 이해됐니? 네. 으흠. 네.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뒤에 가서 다시 생각해봐. 자, 그러면 여기 A바다, B바다, C바다에 수온도 측정하고 염분도 측정해서 점을 찍어봤더니 정리해보자. 그럼 봐봐. 어디가 정리야? 수온은 누가 제일 높니? B가 제일 높잖아, 지금 수온. 맞아? 그 다음 A, 그 다음 C. 맞아? 네. 수온은 B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 누구? C. 칠. 염분은 누가 제일 높니? 염분은 X축이니까 B가 제일 높죠? 피실.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지. 맞아? 네. 그럼 요거 두 개의 이제 결론은 수온하고 염분이 밀도에 영향을 주잖아. 그지? 네. 그러면 수온도
다시. 그럼 밀도는 누가 제일 크니? C. C죠? C. 이 파란 선이 밀도라고. 네. 응? 네. 그러면 1.026. 얘가 제일 큰 거지, 그치? 네. C가. 그 다음은 A. A하고 B가 밀도가 어때? 맞죠. 같네. A하고 B는. 이렇게 보는 거라고. 네? 그럼 C가 좀 밀도가 제일 큰 걸로 봐서 C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수은이 낮지? 네. 수은이 낮죠? 그 다음에 염분은 조금 높죠?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 두 개 고려해서 얘가 제일 크다는 거야. 이렇게 분석만 할 줄 알면은 되는 거야. 네? 그럼 뒤에 문제 하나만 볼까요? 선생님 예상보다 빨리 끝났네. 오늘 막 11시 넘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힘들어. 아니, 봐봐. 에휴, 우리 신이 얘기 잘 들었어요, 또? 네? 우유 줄까요? 오늘 늦게 잘 거예요. 신생아는 빨리빨리 자야 되는데. 해자라 어린이. 이미 잘 시간 지나. 7시부터 자야 돼. 맞아. 뒤에 있는 걸로 TS2가 뒤에 없나? 5번. 저기로 한번 볼까? 저기 159쪽이 22번, 뭐 23번 이런 거 있는데 22번 한번 보자. 풀어봐요? 선생님 지울 동안 한번 풀어봐. 네, 미안해. 요거만 풀고 좀 쉬었다 할게. 159쪽이 22번. 미안해. 오, 풀었어요. 잠깐만, 나가자. 안 말해.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수업 듣고서 집에 가서 정리를 자기 머릿속에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지금 네. 들을 때는 아는데 또 집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안 하면 까먹어요. 그래 까먹어. 그래서 만약에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이라도 정리를 해. 알았지? 네. 자 보자. 지금 수온하고 염분하고 TS인데 그럼 기억 A의 수온과 염분이 가장 높다. A가 여기 있죠? Y축 수온은 어때? 지금 A, B, C 중에 수온은 가장 높죠? A가 수온 높은 거 맞고요. 염분은 야 염분은 X축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은 거잖아, 그지? 근데 A는 여기 있으니까 염분이 가장 낮은 거죠. 그럼 이게 틀렸지, 그지? 그 다음에 수온이 일정하고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는 커진다. 이거는 이거 안 보도 알 수 있어요. 먼저 보고 한번 해볼까? 수온이 일정하대. 그럼 아무 데나 딱 거. 수온이 똑같대. 야, 수온이 똑같대. 헷갈릴 테니까 그럼 딱 숫자로 할까? 10으로 할까? 수온이 10도로 똑같대. 10도로 똑같으면서 염분이 높아졌대. 그 염분이 X축이 여기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지? 맞아? 네. 그럼 이 똑같은 10도 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염분이 1.023에서 1.025, 1.027 점점 어떻게 돼? 밀도가 커지고 있죠. 맞는 거지 그러면? 아니면 이건 상식적인 아까처럼 배웠던 걸로 하면 어떻게 돼? 어느 때 밀도가 높다 그랬어? 수온이다. 수온이 어떨수록 낮고 염분이 높아요. 높아야지 밀도가 커진다 그랬지? 네. 그러면 수온은 똑같아. 그럼 얘는 똑같아. 그리고 염분이 높아지면 그럼 얘가 높아지면 당연히 밀도 커지는 거지, 그치? 정답. 저걸 안 봐도 할 수 있는 거, 그치? 네. 그 다음에 C가 B보다 밀도가 큰 거는 C가 밀도가 얼마야? 1.026
027이지? 네. B는 여기 사이 정도가 되겠지, 그치? 네. 그럼 얘가 더 높죠, C가. 예. 그럼 C가 밀도가 큰 이유가 뭐냐? 수온이 낮으니까. B보다 지금 수온이 어때? 수온이 낮죠. 그리고 염분을 보니까 염분은 여기가 B고 C는 여기인데 염분은 거의 비슷하지. 그치? 네. 그러니까 수온이 영향이 더 크다는 거지. 아, 여기에서는, 그치?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와, 끝. 이렇게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만약 공부했던 거 중에 뭐 질문 있는 거 있으면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